복잡한 뉴스를 재치 있는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 팡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파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따라 첫 키워드가 무겁습니다. 마해도로 그제 발생한 교통사고 소식 가져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팡팡 뉴스에 사건 사고 소식을 잘 안 갖고 오기는 합니다만 이거 사실 많은 도민분들께서 남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좀 너무나 큰 사고고 아마 가슴 쓸어내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제 오후 6시쯤요.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천단에서 내리막길을 따라서 제주 시내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8.5톤 트럭이 같은 방향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2대 그리고 1톤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아서 모두 3명이 숨지고 승객 등 58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사고 원인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라는 그런 운전자 진술에 따라서 경찰은 일단 오작동, 브레이크 과열에 따른 오작동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악몽 같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516 도로에서 이 같은 사고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공교롭게도 그렇더라고요. 그제 발생한 사고 현장 인근이죠. 제주대학교 병원 근처에서도 예전 2014년 8월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내리막을 내려오던 8.5톤 화물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승용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모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인데요. 2012년에는 수학여행 전세버스 사고로 6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두 제동장치인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도로교통경단 자료를 그래서 한번 봤는데요. 최근 5년 동안 516 도로에서 모두 97건의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모두 내리막 구간에서 이렇게 사고가 집중됐다라고 합니다. 네, 가만히 보면 내리막길에서 발생한 대형 차량의 브레이크 오작동이라는 공통분모가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면 사고들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저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해당되는 이 내리막 도로는 경사도 비교적 가파르고 그리고 굴곡이 진편이다 보니까 도내 화물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이 길을 거의 사용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과 지난 2014년에 참사를 봤더니만 이 운전자분들이 도내 도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지역 출신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때문에 당연히 도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 기억하는 시청자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원래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 원래 130년이 된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원형 회전 교차로가 있었습니다. 이게 516 도로가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나무를 존치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고 이 와중에 의문의 고사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후 지금과 같은 굉장히 내리막 직선 도로로 변하게 됐습니다. 또 애조로 등 주요 지점을 고속으로 잇는 도로가 잇따라 개통되고 이게 516 도로하고 연결이 되면서 예견된 사고가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가 철저한 후속 대책을 약속한 만큼 면밀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번과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2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타이밍의 마법사. 누구 얘기인지 궁금한데요. 네, 잠시 좀 분위기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타이밍 하면 역시 저죠. 저가 아니고. 네, 저희 코너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셨던 그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원희룡 도지사님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지난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주도하고 서초구가 각각 자체 검증을 해봤는데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이 원칙 없는 고무줄잣대에 의해서 허술하게 산정된 굉장히 불공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깜깜이다. 이렇게 밝혀졌다면서 정부를 향해서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것은 물론이고 전면 재조사할 것과 가격 동결, 더 나아가 조사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원 지사가 정부의 공시가격 선정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섰잖아요. 이 부분을 참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원 지사를 타이밍의 마법사라고 보시는 건가요? 보통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인은 입이 아니라 정치인의 발을 봐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보궐선거 얘기인데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 네, 뭐니 해도 역시 부동산 문제였겠죠.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 내내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화력을 집중하면서 중도 표심을 공략을 했고, 이게 결과로 어느 정도 적중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하필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그것도 국민의힘 소속의 2명의 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 거, 이게 그냥 우연이겠느냐라는 이런 시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원지사의 이슈 선점, 네, 이 야당의 보궐선거 승리에 어느 정도 일조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공시가격 이슈를 끌고 가고 있는 원지사에 대해서 지금 대선을 향한 진정성과 절박함의 징표로 내년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주장이 나오면 곧이어 반박과 재반박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 국토부가 정치적인 계산이나 이해타산 등 소모적인 논쟁으로 피로감을 키우기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 마련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블랙리스트 설명해 주시죠. 네, 도의회가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예술인 19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슬쩍을 요구한 것을 놓고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에 논란하면 이걸 하느냐 마느냐인데, 이제 또 이 보조금 지원 실적 때문에 이제 엉뚱한 쪽으로 지금 방향이 좀 튀고 있는데요. 이 도의회가 사업 반대 취지의 입장문을 상정해서 채택하기로 한 지난달 21일 도내 문화예술인 19명이 상정 보류와 함께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그런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창남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이들 19명의 5년치 보조금 지원 그리고 정산 현황 자료 제출을 제주도에 비공개로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이걸 제주판 블랙리스트 사건이다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제주 아트 플랫폼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수 있지만 자신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예술인을 특정해서 지원 사업 내용을 파악하려는 거 반민주적이고 반문화적인 행태라고 제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반발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안창남 위원장의 설명이나 해명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보조금 제출 내역 요구에 대해서는 이건 어차피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다. 이걸 블랙리스트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깎아내리는 행위라면서 대응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지역 문화예술인 대부분이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만큼 의견서 작성이나 제출 이 과정에서 재밌선 매입을 추진하려는 제주도 또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어떤 입김이나 압력을 받아서 이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서는 겁니다. 더구나 이 비공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문화예술계 인사에게 전해진 점도 의문이다라면서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는 정면 부인을 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의정 활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나 아쉽게도 그동안 팡팡 뉴스를 함께하면서 탐나는 제주와 동고동락한 고재일 기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한 주를 탐나는 제주뉴스 톱파보기와 함께 시작을 해서 이제 팡팡 뉴스로 같이 마무리를 했는데 그동안 함께해서 정말 좋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14개월이 됐네요. 이제 작년 2월에 저희 이제 탐나는 제주 시작을 해가지고 팡팡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탐나는 제주에서 팡팡 뉴스 그리고 뉴스 톱파보기를 통해서 나름 보람도 있었고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 좀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를 대신해서 이제 오시는 분이 제주에서는 굉장히 이제 또 기사를 잘 쓰고 또 취재를 잘하기로 소문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탐나는 제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재일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